박문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수학 우리 정규반을 아주 강력하게 소개를 해야 하는데 정규반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기획을 했던 구독 서비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이제 정리가 다 돼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대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고1 학생들에게 처음 입학을 할 때 시험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조금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고서 봤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거든요. 왜 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선행도 지금 많이 빼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님들께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좋냐, 심화를 하는 게 좋냐, 뭐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좋냐, 빨리 여러 번 하는 게 좋냐, 막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중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1등급이라고 하죠. A라고 하죠. 네, A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A등급이면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보통 30에서 40% 정도 돼요. A등급 학생들이 보통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그 고등학교는 이제 2028학년도부터 바뀌었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에는 9등급 체제였거든요. 1등급이 4% 이렇게 됐었는데 10%가 1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A등급이었는데 뭐 비율이 10%로 늘었으니까 충분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당 지역의 중학교를 공시된 거 2023학년도 거를 보면 23학년도 거를 보면요. 일단 좌측에 있는 학교는 늘푸른 중학교하고 서현중학교의 A등급이 58.8% 교육부에 나온 거거든요. 반이 A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등급이다. 와, 잘한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50% 안에 들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해중학교하고 백현중학교도 54%, 51%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고등학교랑 좀 유사하게 그 학교 시험 너무 어려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학교가 순회중학교 29.5%, 그다음에 판교중학교 25%, 송림 23%. 내정은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추측컨대 20에서 50% 사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는 내정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근데 내정 학생들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또 공부도 많이들 시키시더라고요. 실제 성적은 조금 높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뭐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왼쪽에는 한 절반쯤 A고 오른쪽은 한 30%쯤 A가 나오죠. 좀 이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유인물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될 건데요. A 제일 위에 있는 거 착시 유발 학교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늘푸른, 서현, 임해, 백현은 50%가 다 넘습니다. A 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변별 학교군은 조금 시험이 어려워서 A 등급 맞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보실 때 한 29.5%, 25% 아까 했던 뭐 송림중학교라든지 뭐 순회중, 판교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시험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요. 착시 유발 학교군에서는 절반 이상의 A등급을 받고요. 여기는 한 30% 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순회중이나 혹은 내정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학은 A가 한 30% 정도, 25%, 30%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과목은 또 한 60% 정도 돼요. A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해왔다는 얘기죠.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변별을 좀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뭐 대입하거나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대입 위주 고등부니까 대입 위주로 하다 보니 중학교 때 열심히 잘 했겠지.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열심히 가르쳐 갖고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잘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중학교 때 A 성적인데 고등학교에 오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다 됩니다. 만약에 늘 푸른 중학교에서 40% 정도면 A잖아요. 50% 넘으면 이제 50% 넘는 애들이 A니까. 그런데 40% 정도 됐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면 누적으로 34%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누적으로. 위에서부터 10%, 24% 이렇게 되니까 누적으로는 34%까지가 2등급인데 3등급이란 얘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3등급이면 중간입니다. 5등급 체제니까. 그리고 A등급이었는데 중학교 시험에서 어쩌다가 시험 보면 하나 틀리고 실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와서 봤더니 2등급을 계속 맞아요. 못하네가 아니고 원래 그 실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내정중학교 수학하면 누구? 뭐 이렇게 하는 지칭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낙생고등학교를 가든 중앙고등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잘해요. 진짜 그 자기 실력이 나온 거고 시험이 쉬울 때는 100점 맞는데 어려울 땐 조금 미끄러졌다가 뭐 이렇게 약간 성적이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가면 2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좀 많이 하거나 선행을 좀 빼거나 심화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많이 공부를 해놓은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실제로 진학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아이가 성향이 약간 천재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전날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좀 중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절반쯤은 A 등급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뭐 머리가 좀 좋으니까 천재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면 좋을지 그에 반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맨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실수도 별로 안 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산력이 조금 약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열심히 하니까 어느 학교, 뭐 천재기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면 좋을지를 그 학교의 성향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학원 고등센터의 학원에 보면 고교 찾기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실어놨거든요. 보면 분당 지역은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 최상위 변별력을 갖는 학교, 낙생, 전통적이죠, 낙생.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진고등학교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대진고등학교도. 그 다음에 2군이 있는데 2군이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내는 학교에 속해요. 교육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편인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생이나 이런 곳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대체로 어렵고요. 그런데 서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수능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잘 내는 편인데 분당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웠다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서영고등학교는요. 서술형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보통 서술형이 2문제나 1문제. 낙생은 전부 다 객관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서영고등학교는 2문제나 1문제가 아니고 보통 3문제 정도 나옵니다. 1문제 정도 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태원이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반 그냥 고난도 문제를 변형한다기보다는 문항수가 보통 21문제가 아니고 23문제나 이렇게 좀 문항수를 좀 많이 하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고요. 평균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자, 고교 선택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클릭해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네, 이 화면은 학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곳을 클릭해서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나의 수학 실력에 맞는 학교 찾기 혹은 나의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어느 학교가 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수학 실력은 아이가 상위권쯤 되는 것 같아요. 개념은 좀 탄탄한데 응용은 가능한데 킬러는 싫어하는 아이다. 그 다음에 실수가 좀 많다.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굉장히 강하다. 수학 한우물형. 사실 어떤 아이냐면 제가 상상할 때 남학생인데 공부 안 하는 아이. 약간 천재기가 있는 아이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눌러보면 서연이나 순회나 돌말을 가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한답니다. 재미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학교 성향이 조금씩 있어서 뭐 성향 같은 경우는 나의 성향 분석하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나 뭐 대수까지 했고 과학 선행은 어디까지 했을까 이건 과학 과목까지 같이 연관 지은 거고요. 통합 과학 정도 요 정도 하면 되죠. 중학교 때 통합 과학 했고 뭐 기본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학습 환경은 아주 편안하게 뭐 화목하고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 성향 친구들 좋아하고요. 계속 똑같은 아이를 제가 상상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민감도 뭐 그냥 별 생각 없죠. 네. 전체 성적대는 중상위권이라고 극구우기죠. 최상위권은 아니고 자기는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체력 수준 놀 때는 그냥 뭐 날 새서도 놀고 그 다음에 정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가능 범위는 전범위로 해가지고 하면 진단 실행하면 낙생 좋은데 나왔는데요. 보평 네 고생 좀 하겠는데요. 서연 이건 성향에 맞춰서 성적이 아니고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내신 심층 분석에 보면 뭐 분당고 같은 경우는 매 학기마다 시험 난이도가 편차가 커서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지 마시고 두 번, 세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뭔가 누가 방문했었는지 기록이 전혀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의학 계열 뭐 어느 학교가 몇 명 갖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좋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 보고요. 이걸 이제 분석해서 저희 학원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수학 분석도 했고 그래서 여기 고교 선택 시뮬레이터에 이제 만들어서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오픈했거든요. 그 사이에 막 이제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겁니다.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한 거라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학교를 좀 분석을 조금 해 드릴게요. 거기 이제 유인물에 있기는 한데 거기 사이트 와서 보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낙생 여기 평균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평균 51 여기 분당 중앙고 54예요. 낙생 가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이 51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표준 편차는 21이니까 큰 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낙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로 유명하고요. 근데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인가는 100점이 한 60명 가까이 나왔나?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적이 한 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험은 좀 어렵습니다. 중간고도 대체로 어렵고요. 자, 이제 서현고등학교의 평균을 잠깐 집중할게요. 61점, 60점대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7 정도로 됐습니다. 여기도 62점이 됐고 17 정도로 됐죠. 그 앞에 낙생하고 중앙을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평균이 50점대고요. 표준 편차가 거의 19니까 20 근처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많다라는 것도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만 사고력이 굉장히 좋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하는 아이들은 여기 가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실수를 좀 줄여서 하는 학생은 조금 불리할 거라고 수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원고등학교 평균 69점, 70점에 가까워지고요. 표준 편차 15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도 좀 쉬워지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편차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변별이 되느냐? 실수가 변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좀 덜렁덜렁 되고 그러면 차라리 분당이나 뭐 서현이나 이런 데 가는 게 낫고요. 물론 이제 타 과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솔고등학교는 평균이 또 더 높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솔고등학교에서 낙생고등학교에서 75점 맞았다 그러면 와, 잘 봤네 이런 거고요. 한솔고등학교에서 75점 맞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점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학교를 갈 건지를 좀 미리 알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과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떤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진단 테스트, 입반 테스트 겸 진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반이 혹은 맞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사실 24문제 갖고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40문제쯤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스트가 보면 정말 아이를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와야 해 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수능도 아닌데 막 2시간씩 시험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적절한 선을 구상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4문제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어디 가면 좋을까? 진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디 가면 좋을까? 만약에 그 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건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진단 리포트 시연을 제가 할 건데 잠시 또 얼굴이 안 보일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로그인을 한 선생님만 볼 수 있는데 학부모님 테스트 본 친구들,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그래야지 궁금한 거 막 눌러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테스트 채점까지 다 한 상태고요. 이 24문제를 테스트를 했더니 강소연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뭐 전체 정답률이 요 정도 되는데 이걸 맞췄고 뒤쪽에 가면 좀 틀린 것도 있고 어느 과목에서 뭐 공통수학 1, 2 대수까지 진도 범위거든요. 그중에 뭘 맞췄고 뭐를 틀렸고 요거는 그냥 단순한 경우죠.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점수는 70.8점에 맞은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쉬웠냐 어려웠냐, 쉬운 거를 맞췄냐 어려운 걸 맞췄냐에 따라서 변환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그 변환을 이 안에서 매스업 점수라고 해서 변환 공식에 의해서 막 변환을 했어요. 근데 조금 떨어졌네요. 69.6점.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내신 시험을 본다면 몇 등급쯤 맞을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면 유리할 건가를 추천하려고 이 시스템을 구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 아이는 타 과목 전략적 활용형, 수학은 잘 못한다는 얘기죠. 타 과목 전략형이니까, 그죠? 늘푸른 고등학교나 아까 좀 쉬운 학교로 이제 했던 늘푸른 고등학교나 판교고나 태원고등학교를 가면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특정 학교 진학시 예상 성적은 이라고 해서 분당 중앙고를 누르면 2.9등급이 됩니다. 근데 늘 푸른 고 한번 눌러볼게요. 2.2등급이죠. 조금만 하면 잘하면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근데 2.9면 잘못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학교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진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건데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맞춤 과정에 의하면 얘는 공통수학 1, 2는 학원에서 하고 있을 테니 대수에서 좀 쉬운 거를 나가면 어떨까 추천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분석 리포트 출력을 하면 프린트물이 나오거든요. 프린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아니, 진단 테스트 보면 다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그 매스업 미래탐구만의 특별한 것이 오답 노트를 계속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시험 본 거 또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풀리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그 아이에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일환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방금 보신 거를 제가 스크린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 아까 그 학교 어느 학교가 좋을까 맞춤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얘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넣은 상태고요. 뭐 이렇게 3가지 정도 순회고 아까 저는 이제 다른 학교를 했는데 뭐 순회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던 예입니다. 자,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도 알았고 이 학교는 어떤지도 알았고 진단 테스트를 해서 어느 학교를 가면 유리한지도 알았어요. 이제 실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자,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설명을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긴 하겠지만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열심히 듣고는 있었는데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잘한다 하는 건 내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꾸준한 습관으로 하도록 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하루에 아침 6시에 이메일로 시험지가 갑니다. 5문제가 갑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풀어요. 그러고 QR로 사진 딱 찍어서 그 답안 제출하는 게 딱 뜨거든요. 그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3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메일로 해설지가 다시 와요. 근데 그 해설지에는 유튜브 링크가 달려 있어서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지도 있고 선생님들이 해설도 찍어놨어요. 그걸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25문제가 되잖아요. 그중에 25문제를 다 맞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아이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이나 다른 과목을 하면 되고요. 다 틀린 학생은 또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그런데 적당히 틀린 학생은 그거를 자기 걸로 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틀린 거를 설명합니다. 공부는 미리 해와야 되겠죠. 왜? 유튜브 링크도 있고 해설지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영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쉽게 되는 트랙도 있고요. 에센셜 트랙이라고 해서 좀 쉬운 것은 개념 확인 문제가 한 2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유형 한 2문제하고 고난도 문제 1문제 정도. 어드밴스 단원은 고난도 유형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의 한 2문제,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정도, 좀 많이 어렵겠죠? 이렇게 2개의 코스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까지 4과목에 8개 총, 그러니까 2개씩 있으니까 총 8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현우진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처럼 잘생긴 분이 설명을 해갖고 성적이 잘 나오는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시켰을 때 성적이 잘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너 이거 알아? 알아요. 잘 모르는 것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려면 말을 시켜보면 압니다. 너 이 문제 설명해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해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두 가지를 다 넣은 상태인데 일단 클리닉은 금요일 날 와서 하는 거고 금요일 날 클리닉을 할 때 집에 갈 때 오답 노트지를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면요. 하루 지난 후에 자기가 설명했을 때가 진짜 압도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손으로 풀어본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저 선생님 강의 잘하네. 저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수업만 들었을 때는 그때는 잘 이해된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 지나고 나면 많이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반이 저희가 있어요. 월금, 그다음에 화목, 그다음 월목 이렇게 있습니다. 정규반 선생님들 세 분도 계시고요. 정규반을 하면서 다른 학원을 하거나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도 같이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8주 40회 루틴이 만드는 이게 습관을 하고요. 이번에 공통수학 1을 했으면 8주 지나면 그 다음에는 공통수학 2 아니면 뭐 심화 혹은 기본 이렇게 해서 아마 겨울까지는 시즌 3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한 번 더 하면 4번 정도 더 들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선택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진단 테스트를 보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연간 로드맵인데요. 총 1년에 6주 6번 코스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클리닉을 해야 되니까 미리 이게 언제 아이가 아무 때나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즌 5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7월 13일서부터 이제 첫 번째 시즌을 썸머 시즌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전에 작년하고 구독 서비스라고 한 거를 했었고요. 또 이벤트로 하루에 그냥 50문제 푸는 설에 놀면 뭐하니 뭐 이런 거 이메일 가고요. 50문제를 채점해갖고 주면 그 답안지 가고 그 해설지 붙어있고 뭐 이런 거 시스템을 이제 해서 했는데요. 설에 놀면 뭐하니는 그때 한 80 몇 명이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맞춤 코스는 공통수학 2개, 공통수학 2 2개, 대수 2개, 미적분 2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나면 참 정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집에 가시면 까먹으시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신청하고 가세요. 여기 보면 QR 찍으면 그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학원에서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주 강력한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이 한해서 원장님이 1대1로 상담해 주신대요. 원장님이 좀 이따가 수업을 하실 텐데 얼마나 강력한 혜택인지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